네, 안녕하세요. 차차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엔캠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 일단 좀 엔캠 영상을 많은 분들이 좀 봐주시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개인 투자분들이 좀 많이 엔캠에 관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제2의 뭐 에코프로다라고 좀 나오고 있고, 2023년도 2월에 에코프로가 급등을 했죠. 4월, 5월까지. 자, 이 흐름을 현재 2024년도에 엔캠이 좀 이어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근데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8시 반이잖아요. 근데 어제 이 미국에서 바이든 관련돼서, 그죠? 바이든 관련돼서 전기차 악재 뉴스가 좀 떴어요. 잠깐만 좀 기사를 읽어보게 되면은 여기 좀 뉴스가 나오죠. 바이든 전기차 전환 늦춘다. 대선 앞두고 자동차 노조 달래기 좀 나와 있는데, 자, 읽어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자동차 업계와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전기차 도입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7일 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일단 전기차 왜 그 자동차 노조 있죠? 자동차 노조. 왜 이쪽에 가서 전기차 속도를 늦추겠냐고 얘기를 한 거냐면은, 우리가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립이 굉장히 힘들죠. 그죠?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립이 힘들다.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딱히 엔진이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엔진이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적으로 노동 조합 쪽에서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뭐 포드나, 그죠? 이쪽에서 계속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하는 겁니다. 전기차 관련돼서. 그러니까 민심도 달랠 겸 대선 표도 획득할 겸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늦추기로 했기 때문에 늦추려고는 하겠죠. 자, 읽어보면은, 자,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환경보호청이 작년 4월에 발표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 기준은 2027년부터 32년 단계적으로 차량의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대폭 줄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거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노후차 있잖아요. 노후 뭐 디젤차 이런 것도 15년인가 뭐 20년 요거 쓰면은 무조건 폐차해야 되는 이런 규정이 있죠. 근데 요거를 좀 어떻게 더욱더 기준을 강화해서 아무래도 심사를 받겠죠. 얼마나 배출이 많이 되는지, 온실가스가 차에서 그 기준을 좀, 기준치를 원래 뭐 요 정도였다면은 기준을 높이겠다, 요렇게 좀 나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르게 폐차 사이클이 빨리 오겠죠. 이 기준량을 초과했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강화된 기준을 맞추려면 내연 기관차의 기술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다. 배출량이 적은 전기차 판매 비중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다. 그죠? 요것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전기차 판매량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근데 요게 어떻게 돼 있어요? 뭐 EPA는 새 기준을 도입하면 전기차가 2032년에 판매되는 승용차의 67%를 차지할 것. 근데 이 기준이 어떻게 밀린다라는 거죠. 읽어보면은, 그러나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자동차 업계에 준비할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 2032년까지 67%라는 목표는 유지하되 2030년까지는 배출 기준을 서서히 강화하고 2030년 이후부터 기준을 대폭 끌어올려 전기차 판매를 급격히 늘린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완화된 최종 규정은 올해 초 봄에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좀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2027년부터 강하게 전기차 시장이 살아나면서 뭐 한다? 매출을 견인할 거다. 그죠? 2차 전지 쪽에, 배터리 쪽에, 그죠? 근데 요게 일단 30년으로 좀 밀렸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악재는 맞아요. 악재는 맞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2차 전지는 악재다. 악재예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지만 엔캠은 어떻게 빠져도 올라간다. 왜? 엔캠에 쓴 세력들은 2024년도를 제2의 에코프로를 만들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반등은 강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읽어보면은, 실제 전미 자동차 노조는 작년에 새 배출가스 기준이 공개되자 일자리 우려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말이죠? 바이든이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전기차는 내연기관보다 부품이 적게 들어, 그죠? 노동자도 적다. 읽어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한 게 트럼프 있죠.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얘가 대통령이 되면은 제가 IRA 법안 관련돼서 어떻게 한다 했죠? 얘가 작살낼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에 대해 이제 반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전기차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중국에서 전기차 시장을 잠식을 하고 있다. 가격적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국이 이 큰 전기차 시장을 중국한테 내줘야 되겠는데 과연 미국이 이러한 큰 시장을 중국한테 내주겠냐? 절대로 미국이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IR 법안은 시행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에 동의를 하긴 해요. 동의를 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중국의 업체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 업체들은 이미 투자를 끝마치고요. 투자를 마치고 생산에 들어가고 있죠. 그죠? 생산량을 굉장히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생산량을 늘리는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이 전기차 관련돼서 2030년부터 좀 강력한 매출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 이거 이미 다 생산 시설을 그죠? 만들어 놓고 이제 전기차를 판매하려는 중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한 5년에 그죠? 4, 5년에 공백이 생긴 건데 이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버틸 수 없다. 다 도산되고 나면은 다시 새로운 놈들이 왕좌로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건 미국이 중국의 전기차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 IR 법안이 실행할 것이다. 이 의견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거는 트럼프라는 사람은 그죠? 지구 온난화 있잖아요. 지구 온난화 이것도 사기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사기다. 사기다. 지구 온난화 이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IRA 법안 관련돼서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확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엔캠의 세력들, 엔캠의 돈을 투자한 그죠? 2022년도부터 3년도에 4,300억을 투자한 요 세력들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엑시트를 위해서라도 2024년도에 폭등을 시킬 거다. 그리고 2024년도 10월 31일부터 대표이사의 보이에서가 풀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획이 2024년도에 좀 맞춰져 있는 계획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력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설계를 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올랐을 거면 2023년도에 올랐어야죠. 다 오를 때. 근데 다 오를 때 오르지 않고 2024년도에 오른 거는 23년도에 돈을 빌려주면서 5, 6, 7월 달에 2천억을 빌려주면서 계획을 짰고 그 계획이 2024년도 5월, 6월, 7월에 엑시트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지금부터 올리고 있는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악재로서 좀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잠깐 아침에 먼저 좀 찍어 드렸고요. 분명히 제가 이쪽 1차적인 지지 구간 24만원, 25만원 이 구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를 또 무너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말했던 2차 지지 구간 21만원 구간 이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신규 진입은 오늘 빠지면은 기회죠. 신규 진입은 기회고 그 다음에 1차 매수 기회죠. 1차 매수 기회. 내려오면 이 구간에서 2차 매수 기회다. 자, 그리고 우리가 최초에 들어갔던 가격대가 16만원, 15만원 그죠? 이 가격대고 중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린 가격대가 18만원, 19만원 가격대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여기서 추가 매수 평단을 잡더라도 평단이 20만원은 넘어가기가 힘들죠. 지금 구간에서. 아무리 여기서 물을 탄다고 한들 평단이 20만원 넘어가기는 힘든 부분이라서 왜? 밑에서 잡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18만원, 19만원 부분 잡았다라고 했을 때 평단이 한 20만원에서 한 21만원 정도 잡힐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근처에서도 물을 탄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불타기. 자, 물타기는요. 좀 이거 아셔야 돼요. 물타기는 1대1로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엔캠 같은 경우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죠? 초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불타기를 강하게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수익률이 뭐 50% 이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30%이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불타기는 절대 1대1로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수익률이 30%인데 1대1 불타기로 들어간다 했으면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15%를 확 줄어들게 돼요. 그럼 여기서 조금만 조정받아도 5% 수익률밖에 안 됩니다. 5%에서 10%. 그죠? 좀 강하게 조정받으면 본전이 올 거고요. 그러니까 불타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1대 0.5 정도가 굉장히 좋다. 30% 수익 중일 때 0.5 비율로 물을 탄다라고 했을 때 거의 플러스 21% 플러스 21%에서 22%이 정도 되기 때문에 조정이 좀 10% 나오더라도 플러스 10%권의 수익률을 유지할 수가 있어서 심적으로 좀 안정이 되죠. 근데 1대1 불타기를 잘못하게 되면은 플러스 15%에서 조정이 10%만 나와도 어떻게 수익률이
5%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불안해서 또 팔게 되는 이런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타기는 1대 0.5가 적절하다. 30% 내외 수익률에서는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켰고요. 영상 어떻게 봐야 된다?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어떻게 지지 구간, 지지 구간. 그다음 여기, 여기, 여기 지지 구간. 그럼 지금 딱 정해 드릴게요. 1차 신규 진입자리 어디? 24만 원에서 25만 원. 2차 추가 외타점 어디? 21만 원에서 22만 원. 이 구간을 1차, 2차로 보여야 되는 거고 손절 라인도 일단 잡아 드릴 겁니다.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20만 원 구간 라운드 피겨를 단기 손절자로 잡을 거예요.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그죠? 기존에 들고 계신다는 분들은 상관없고요.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엔캠 간단하게 좀 찍어봤고요. 그 다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엔캠이 부담스럽다고 했을 때, 그죠? IRA 법안 관련돼서 FI들이 또 1,500억 투자한 이 회사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고 엔캠 후속주로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요거 엔캠 후속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요거 후속주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 샵 요렇게 많이들 보내주시죠. 엔캠 후속주. 근데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 샵을 붙여서 한 번 더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자, 제가 IRA 법안 수혜주, 그죠? 엔캠 말고도 이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리튬 관련주는 아니고요. 전해액에 들어가는 원료 관련주예요. 원료 관련주인데 얘도 보면은 IRA 법안 수혜주로 당연히 분류할 수가 있겠죠. 시가총액은 1,500억입니다. 1,500억이고 급등을 했다가 주가 어떻게 됐어요? 이 7,000원, 8,000원 구간 찍고 어디까지? 거의 한 1,000원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털어먹은 거죠. 작전이 끝난 거죠. 이 1,000원 구간에서 거의 7배, 8배를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서 그죠? 작전을 끝내고 다 물량을 턴 후에 바닥에서 거래량 보이시죠? 다 물량을 털고 다시 바닥에서 거래량을 폭증시키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원 구간까지는 물량을 장악해놨고요. 지금 구간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구간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바닥권에서 이제 머리를 들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엔캠 후속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무제표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 영업 손실이 없고 이때는 영업 손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바닥에서 내실을 다지고 영업 이익도 어느 정도 끌어올려 왔고요. 앞으로 IRA 법안 수혜주로 좀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 그 제가 말씀드린 공격적인 FI 투자, 이 재무적 투자자 말씀드렸죠. 엔캠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얘네가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고 얘네가 지금 엔캠 같은 경우 4,100억의 FI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억이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IRA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털고 나오려고 할 거예요. 작년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도 1,500억의 FI 자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최근에 바닥에서 거의 한 7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엔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0% 이상 올랐죠. 그래서 저는 얘가 추가적으로 엔캠처럼 3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최근에 강력한 거래량으로 매물 소화도 진행이 됐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거 신고가 대비 대시세가 나오고 나서는 3년에서 5년이 지나야 되는데 지금 구간은 거의 7년의 조정기간을 마무리하고 매집하 이제 다시 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종목 무조건 엔캠 후속주로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IRA 수혜주고요. 자, 엔캠 후속주 반드시 받아가세요. 자, 요 종목은 자 010-9201-6329 이쪽으로 엔캠 후속주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엔캠을 봤던 눈으로 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엔캠 후속주 위에 번호로 엔캠 후속주라고 문자 남기셔서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죠.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윙 매집주 드리고 있는데 이 스윙주에 엔캠이 들어가서 70% 수익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윙 매집주 무조건 받아가세요. 자, 여기 뭐냐면은 자 바로 이건데요. 제가 2023년도 6월부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스윙주를 굉장히 많이 드렸고요. 제가 선별해서 제 채널에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뽑은 거예요. 종목들 위주로 뽑은 거고 이거 어차피 지금 구독자분들이 한 7,000명에서 8,000명 이 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7,000명 계신 분들이 이거에 대한 증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수익률은 거짓 없이 제가 영상을 전부 다 올렸던
제 채널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뽑아놓은 거고,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매드팩토나 SK 네트워크스, 그죠?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벌써 60% 수익률 2분의 1 분할로 매도했고요. 2분의 1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34% 수익 중 최근이요.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강한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여기 1차, 2차, 3차, 그죠? 4차 종목 이렇게 ABL, 한미, 레고캠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큰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제이시스 메디칼이랑 MDS 테크 요런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6차 매집주로 드리고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수익 종목도 밑에 5종목 정도 있어요. 5종목 정도 더 있는데 요 수익 종목들이 굉장히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공개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으로 보여드리려고 공개한 거니까 지금 보이시는 거 말고도 밑에 5종목 정도 더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윙 종목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셔서 어차피 제 채널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이 밑에 있는 스윙주들은 제가 스윙주로 해서 좀 올라왔을 때 영상을 좀 찍어서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엑셀 파일에 있는 이 스윙주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위에 번호로 그냥 스윙이라고 010 9201 6329 그냥 스윙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차트를 잘 보고 종목을 잘 보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히든주를 2024년도 끝낼, 그냥 요거 한 방에 끝낼 히든주 하나 드릴 건데, 요거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건 제가 PPT 파일로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정리까지 해놨습니다. 종목 먼저 보여드리면은, 자, 보세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어때요? 언제 많이 올랐죠? 언제? 자, 2015년, 16년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주가를 보면은 5,000원에서 6만원까지 얼마예요? 12배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하지만 대시세가 나온 종목 있죠? 대시세가 나온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조정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5년도예요. 그죠? 2015년도. 2015년도부터 주가가 상승을 했고 2017년부터 주가가 빠르게 시작했습니다. 지금 언제요? 2024년이에요.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이때 올라갔던 이유가 임상 2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기대감으로 이만큼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지금 뭐냐면은 임상 3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임상 3상에 들어가고,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구간에서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추후에 폭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거 언제 들어왔죠? 2012년도에 들어왔습니다. 2012년도에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고 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은 후에 3년, 4년 받았죠. 자, 그러면은 자,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가 급등했다. 3, 4년 후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2020년도에 거래가 들어왔죠. 그죠?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최근에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어떻게 이런 강력한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뭐 하는 거예요? 물량을 지속적으로 모으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앞에 구간 봐봐요. 앞에 구간 매물대 있는 지점, 매물 소화 진행해줬죠. 매물 소화 진행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추가적으로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2024년도에 뭐가 들어가요? FDA 3상 들어갑니다. 3상 진행 예정이에요. 자, 우리 2상 때 어떻게 됐어요? 기대감으로 어떻게 됐죠? 2상 때 기대감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그죠? 그럼 이 종목 이번에 3상 예정인데 2상의 효능은 5년과 6년이 지나서 이제서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3상을 시작할 텐데 뭐가 생겨요?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죠. 자, 우리가 바이오 주식은요,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임상의 성공 여부 필요 없고요. 3상 시작만 하면은 완료되는 데까지 3, 4년 걸려요. 뭐예요? 기대감으로 선 반영돼서 폭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기억해 보세요. 자, 신라젠이라는 종목, 이 종목 임상 성공했나요? 성공했어요? 성공 안 했어요. 실패했다. 몇 배 갔어요?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1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10배 갔습니다. 10배 갔어요. 그죠? 그죠? 헬릭스미스 임상 성공했어요. 얘네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기대감으로 10,000원부터 170,000원까지 17배 갔다. 뭐요? 기대감.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기대감.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기대감을 봐야 돼요. 어떻게 될 가능성 높다? 굉장히 급등할 가능성 높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종목 PPT 파일로 보내드릴 건데, 제가 PPT 파일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고요. 제가 어떻게 해놨죠? 자, FDA 이상에서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도 3월에 3상이 시작되고, 자, 이상 기대감을 올라갔고, 이 5년,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을 해놨어요. 그리고 뭐요? 2024년도 임상 3상 시작 예정이다. 뭐요? 기대감으로 폭등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2024년도는 이 종목 하나로 끝낼 수 있는 바이오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바이오 종목 여러분께 추천드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 2023년도 10월에 정확히 바이오 종목 2023년도 10월에 4종목 추천드렸어요. 4종목 뭐 드렸죠? 레고캠, HLB, ABL, 그죠? 한미약품, 그다음 또 뭐 있어요? 매드팩토. 얼마 올랐어요? 다 폭등했습니다. 안 올라간 종목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이 종목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임상 3상 시작입니다. 뭐요? 기대감으로 폭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들이 제 영상 많이 보셨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받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유통 주식이 12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세요. 이때 거래량보다 증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 계속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닥권 매집 중이라는 거고 한 번만 튀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상방 추세로 꺾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2024년도는 이거 종목 하나로 끝낼 수 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2024년도 3월까지만 공유를 드릴 거예요. 왜? 이때부터는 FDA 쪽에서 임상 3상 아마 승인이 나올 겁니다. 승인 나오면 뭐가 돼요? 진행이 되겠죠. 진행, 그죠? 이때부터 뭐다? 기대감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010-9201-6329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스윙 종목, 히든 종목 둘 다 필요하신 분들은 스윙, 히든 이렇게 네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래요. 요거는 제가 오랜 시간 준비했던 종목이고 2024년도 1월부터 한 달 동안 찾아보고 굉장히 좋은 흐름의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여기 내용들 많이 담아놨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몇 번? 010-9201-6329 이쪽으로 히든 그리고 스윙 같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